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ZTMT.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발표자 양현아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발표는 플리마켓, 현재 플리마켓 실패, 앙케이트, 서비스 개혁, 프로젝트 흐름, 프로젝트 서비스 및 기능, 업무 분담도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리마켓입니다. 플리마켓은 벼룩시장이라는 의미로서 집에 있는 중고 물품이나 개인이 만든 핸드메이드 제품을 선보여 판매하는 행사입니다. 한국에서는 플리마켓이 어떤 규모로 개최되고 있을까요? 2014년 238회, 15년 432회, 16년 845회로 2014년을 기준으로 핸드메이드 열풍에 힘입어 매년 2배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또한 핸드메이드 열풍으로 전년 대비 높은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플리마켓은 어떤 형태로 서비스되고 있는 걸까요? 플리마켓은 플리마켓 웹사이트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뉩니다. 플리마켓 웹사이트가 있는 경우의 판매자 등록 과정을 살펴보면 해당 플리마켓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판매자를 신청하면 일주일 후에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 인터뷰와 현장 참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등록하게 되며 참가 설명회에 참가하여야 플리마켓에 참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플리마켓 사이트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네이버 카페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개최자가 플리마켓 개최글을 등록하게 되면 판매자가 그 글을 보고 댓글이나 이메일을 통해 개최자와 연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또한 개최자가 판매자들과 일일이 연락해야 되며 모집 상황을 자신이 직접 업데이트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한 점을 토대로 저희는 플리마켓에 직접 참가하여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대상은 판매자와 구매자들이며 설문조사 인원은 100명입니다. 배부된 자료에 설문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 필요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플리마켓 참여율 56.7%, 과반수 이상의 플리마켓 이용자가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플리마켓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었습니다. 기존 신청 방식에 대한 불만율 84.8%, 판매자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과 번거롭다는 단점 때문에 기존 플리마켓 신청 방식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매 물품 사전 노출에 대한 긍정적 반응 87.8%, 구매자는 자신이 구매하고 싶은 판매자의 물건을 어떤 플리마켓에 어떤 판매자가 참가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판매자는 판매자 그리고 판매 물품의 카테고리 정도는 노출시켜 자신의 판매 물품을 홍보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앙케이트뿐만 아니라 개최자와의 질의응답식 인터뷰를 통하여 기존 플리마켓에 대한 문제점은 정형화되지 않은 개최 절차, 플리마켓에 대한 홍보 부족, 부스 배치에 대한 애로사항, 정상 기능의 부재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플리마켓은 네이버 카페나 해당 플리마켓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았는데요. 한 사용자가 여러 플리마켓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사이트에 다 참가 신청을 해야 된다는 번거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가 가장 많은 문화상점의 경우 외부 홍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홍보에 대한 불편함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플리마켓 서비스를 통합하고 정리해주는 플리마켓의 해결사 더불어 플리마켓입니다. 한 곳에서 모든 플리마켓의 정보를 모아 보여주고 개최 및 모집 공고를 작성할 수 있고 판매자와 개최자를 위한 정상 기능, 공동화폐, 마이샵 기능을 제공하여 플리마켓이 좀 더 편리하고 실용적으로 플리마켓을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기존 플리마켓의 흐름도는 플리마켓 개최, 판매자 모집, 물건 판매 구매, 플리마켓 종료와 같은 단조로운 형태로 흐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더불어 플리마켓은 플리마켓 개최와 함께 부스 배치도를 제작하여 개최자들이 판매자를 좀 더 쉽고 간편하게 배치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구매자들에게는 어떤 플리마켓에 어떤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판매자들은 물품 등록과 마이샵을 통해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오프라인 행사 진행 시에는 공동화폐 결제 서비스를 통하여 현금 이외의 결제 방법을 이벤트성 물건 경매를 통하여 자신의 부스를 홍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플리마켓이 종료되면 구매자들은 플리마켓과 판매자에 대한 후기 및 평가를 등록할 수 있고 개최자와 판매자들은 플리마켓에 대한 정산을 실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 플리마켓 기능에서 대표적인 서비스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리마켓 약도 제작 서비스입니다.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간단하게 플리마켓 배치도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배치도를 통해 개최자들은 판매자들의 부스 위치를 선정할 수 있으며 구매자들은 어떤 위치에 어떤 판매자가 어떤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40대의 영인 어머님도 50대의 철수 아버님도 누구나 플리마켓 개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나만의 마이샵 제작 기능입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 홍보 기능이 들어간 자신만의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싶다 라고 대답한 판매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운영 기술이 없었고 그로 인해 블로그를 선택했지만 블로그 역시 상품을 등록하고 업데이트하기에는 부적합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하게 드래그 앤 드랍만으로도 자신의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벌써부터 판매자들의 미소가 눈에 보이네요. 다음은 수익 정산 기능입니다. 부스비를 받는 플리마켓뿐만 아니라 플리마켓 총 수익의 일정 %를 수수료로 받아가는 커미션 형태의 플리마켓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정산 기능을 제공합니다. 플리마켓 목록에서 플리마켓을 누르게 되면 해당 플리마켓에 대한 배치도가 나옵니다. 배치도에서 부스를 클릭하면 부스에 대한 정산이 나오게 되며 하단의 도표를 통해 부스별 실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총 정산 금액 또한 쉽게 볼 수 있으며 이 배치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보기 위해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수익뿐만 아니라 지출 또한 표시되어 쉽고 간단하게 정산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플리마켓에 대한 총 정산 금액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각 부스별 매출을 모아 자동으로 계산해주며 개최자가 설정한 수수료 또한 자동으로 계산하여 정산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품 경매 기능입니다. 상품 경매 기능은 앱을 통해서 진행되며 판매자가 물품 경매를 등록하게 되면 판매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반경 1km 이내에 플리마켓 앱 설치자들에게 푸시 알람을 보내게 됩니다. 이 알람을 받은 구매자들은 원버튼 형식의 경매를 통해 간단하게 경매를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공동화폐 서비스입니다. 현재 플리마켓에서 현금 결제 이외의 결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결제 방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앙케이트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희는 플리라는 공동화폐를 만들어 플리마켓에서 간단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왼쪽이 구매자의 화면, 오른쪽이 판매자의 화면입니다. 각자 구매 판매 버튼을 누르게 되면 판매자의 화면에서 어떤 물품을 판매할지 선택하게 됩니다. 물품을 선택하게 되면 휴대폰을 맞대어 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이게 왜 뜨는 걸까요? 휴대폰을 맞대어 보겠습니다. 이럴 수가 결제가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휴대폰을 맞대는 것만으로도 간단하게 결제가 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 서비스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이고, 다음은 프로젝트 업무 분담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